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너구리입니다. 미쿡 정치 농장. 오늘도 염사저씨님, 양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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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양이님 그 배경화면이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이게 누구네 집이에요? 아, 여기 뉴욕에 있는 모홍크라는 이런 휴양지 같은 곳인데요. 굉장히 유명해요. 음. 가면은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배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단풍제이면 단풍도 너무 예쁘게 들고요. 네, 굉장히 좋은 곳인데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가서 잠은 못 자보고 점심은 한번 먹으러 가봤어요. 점심값이 제가 얼마인가요? 대충 뭐. 1인당 한 그때 65불인가? 그 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음, 제가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예약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 아, 또 전에 한번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 동안 같이 이제 이렇게 워크아웃처럼, 아니, 뭐죠? 단체로 가서 무슨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멤버십 시간 트레이닝. 네, 그런 오리엔테이션. 거로 저희가 어디를 할까 하다가 그곳을 해서 뭐 회사에서 아주 지원을 잘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좋은 기억이 있으시네요. 염사저씨님은 무슨 배경화면이 황무지네요. 네, 우리 염소와 염소 아저씨가 같이 사는 벌판입니다. 네, 그렇군요. 염소 보고 싶어요. 네, 지금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비들도 만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절이 지났습니다. 근데 윤석열 제가 예전에는 못나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윤석열이라고 부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윤석열의 3.1절 기념사 발언이 굉장한 후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느꼈고, 이 민족이 같은 민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 종교계, 그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그 세종시에 어떤 사람이 일장기 걸었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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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그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목사. 음, 왜 이런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광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종교학을 어떻게 정치랑 연결해 배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윤석열의 이 3.1절 기념사가 굉장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양희님, 이거 그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셨죠? 네, 저는 이미 지난주에 얘기해서 뭐 어이가 없게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좀 미국에서 약간 발칵 뒤집힌 거가 지금 정부 산하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그 사무처장인 사람이 지금 석동현이라고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뭐 40년 지기 친구라고 하네요. 근데 그 네네네. 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이 사람 말로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그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러고요.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진짜 그런 말을 올렸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이 평통에 이런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굉장히 높은 그 공무원 직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사람들의 사무처장이 뭐 수석 부의장하고 실질적으로 민주평통 2만 명 되는 민주평통을 다 이끈다고 최고 높은 자리래요. 네. 네, 음,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제가 이러다가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도 그냥 줘버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참에 다케시마도 그냥 빨리 우리한테 넘겨라. 이 독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케시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염려하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얼른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기시다에 구두나 할던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뭐 기시다는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뭐 더러운 조센진에 침 많이 묻히지 마라 뭐 이러겠죠. 이게 네, 그랬죠. 외교라는 게 외교적이란 말, 디플로매틱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일반 개인들이 뭐 귀찮아 짜증나 뭐 이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외교라는 아니죠.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먼 앞날까지 맞추는 내다보면서 일종의 예술이에요, 예술.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한두 명의 가벼운 생각이나 개개인적인 뭐 어떤 호불호 가지고 턱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아니죠. 틈을 잘못 보이면은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거를 잃고 그거는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게 바로 외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에 지금 윤석열의 이 행태가 굉장히 우리한테 민족의 앞날을 다 망치는 일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이게 한국, 미국, 일본의 그 한미일 공조로 이 동남아시아의 균형을 잡겠다.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대항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알아서 굴욕적으로 이렇게 기고 들어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문재인 음,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아주 동등한 입장으로 일본하고 분명히 같이 논의하고 미국에도 같이 요구하고 대화했는데 알아서 기어 들어가는 이런 꼴을 하니까 일본이 더 완전히 의기양양해가지고 기는 거 갖고 부족해. 완전히 진짜 답 뭐랄까요? 입이 더러워져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네, 더 이상을 더 외교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네, 외교하고 장사도 비슷하잖아요. 장사할 때 손님하고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지. 나 이러면 안 사! 막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느 점에서 살짝 양보하고서 뭐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교라는 음, 게 자기 수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미리 이렇게 밑지고 들어가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예, 게다가 피해국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민주 평통이라는 것이 평화 통일을 위한 건데 지금 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외쳐야 됩니까? 왜? 분단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단이 맞아요.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일제 강점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그 수만 명 뭐 탄생은 전두환이 만들었다 손 쳐더라도 전두환은 그냥 평화통일자문기구를 만들었다지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평화통일로서 좀 더 민주적인 인사들도 많이 참여해서 어떤 그런 기능을 좀 했다 합니다. 음, 그러면은 민주평화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본이 분명한 사죄를 하고 배상, 보상을 다 해야 돼요. 사람 둘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가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피해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해자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죠. 음, 그렇지만 민사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형사로서는 이 사람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징역 몇 년, 벌금 몇 백만 원 이렇게 형을 받죠. 그렇지만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나는 이 사람의 가해 때문에 심신적인 피해를 얼마를 받았고 그거를 보상받으려면 뭐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정희 정권 때 또 일본 정권이 둘이서 뭔가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피해 문제도 몇십 년이 가는데 네. 국가가 그래서 저지른 엄청난 예, 노무현 죄악은 정 이거는 그냥 쉽게 뭐 합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다른 피해자가 다시 발견되고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지만 그 뒤에 발견됐을 땐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은. 맞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거를 확실하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국가 간에는 협정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이렇게 소송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개개인의 그런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대부분의 2018년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거 다 무시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다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쪽 예.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국민들이 자세히 윤석열, 모르면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윤석열의 친구라고 해서 평통, 특히 미주 내에서는 사실 민주 평통이라는 게 뭐 좋은 기능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 미주 한인 사회에서 나 잘났어 하는 어떤 뭐 서열 경쟁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그런 어떤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옛날 사실 그런 일도 있기도 했어요. 근데 엄연히 어쨌든 민주 평통을 위한 길이고 거기에 사무처장이라면은 평화 통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분단을 만들어낸 장본인 국가인 당사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따질 거 따지고 해나가야 그게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인데 오히려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케이팩 있지 않습니까? 평화 민주 예. 포럼 우리 최강철 의장이 아마 자문위원 겸 그 미주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이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친구가 사무처장이 되면서 바로 해촉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너 그만둬라.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미주 사회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케이팩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 일일이 쫓아가면서 이 평화 법안에 좀 서명 좀 해주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죠. 그런 큰 일을 해냈는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 동포 사회, 한인 사회에 교란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음해를 하면서 직무를 해제시키고 한 이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럼 윤석열이 그동안 밀었던 그 김기현이 국민의힘 당대표 53%로 과반수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것 소식 들으셨죠? 네네. 그래서 또 어퍼컷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진짜 뭐로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은 아, 그냥 들러리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 검사들만의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러고 있어요. 정치농장에서 예견을 했잖아요. 맨 처음부터. 네네네. 예, 그러니까요. 어째 그 한치가 안 뒤에 틀리고. 예, 안철수가 급부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권 초기고 특히 이 보수적인 곳에서는 줄서기에 잘하고 자기 개인의 음, 이익에 따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이 김기현 미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그거 제가 자화자찬을 해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예견이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는 사실은 그 예견할 때, 야, 그 염소 여신님이 이거는 그 보수 세력은 줄 서기 때문에 이거 김기현이 될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그냥 말씀하셨는데, 뭐 먹거나 말거나가 하나 찍은 것이 아니고 그 이유까지 네네. 설명을 했고 그 네네네. 이유도 그다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저희들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뭐 예견이 맞았다고 그래서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울산 땅이니 뭐니 하면서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우리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다 움직일 거다, 나중에. 그래서 예. 이런 개인의 잘잘못,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 나타났어도 다 무시하고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표를 던지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굳이 어떤 한 개인의 됨됨이나 잘잘못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선거에서. 음, 이것이 정말 한심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러면 선거 음. 뭐하러 해? 뭐하러 해?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지금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상관 안 하잖아요. 음. 또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당은 좀 뭐 이 투표를 뭐로 하나 그냥 줄만 서면 되지. 내 밑에 쓰는 사람 여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 투표가 좀 형식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도 캥기는 게 많아서 하도 해먹은 게 많아서
언젠가 그 검찰들이 쫙 힘을 또 쓰면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또 거기도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 참 음, 슬픈 일이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독재 국가식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죠, 그렇게. 음, 반은 공포에 떨어서, 반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음. 정의고, 사람됨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 방향으로 나가죠. 그러면 독재 국가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윤석열이 그 지금 정부 고위직에 약 20개 부처에 약 70여 명의 검사들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아까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민주평통 뭐 이런 사무처장도 40년 지기 이 뭐 윤석열 친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 앉아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특수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게 검사 조직이라는 게 그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합니다. 뭐 조인트 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정부의 입김이 검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 야, 내가 정부인데 윤석열인데 야, 이재명이 저거 좀 넣어야겠는데 다음에 내가 힘들겠어. 나 깜빵 들어가겠어. 그러면 이재명이 어떻게든 잡아 넣으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겠죠, 검찰에다가.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김기현 뭐 이런 사람 자기 밑에 살살 자기 구두 빨 핥을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저는 이게 독재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바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잡아들이고 뭐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들한테 좋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계속 민주당 야권 내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쭉 끌고 가는 거 이게 국민의힘한테 가장 유리하죠. 현재는. 그렇죠. 어떻게든 뭐 쥐고 흔들어 보고 뭐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자꾸 나무 뿌리가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면 예.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윤석열이 그럼 뭐 사실 그 한국에서 반도체 그 부품들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랬는데 지금 뭐 WTO에 제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 취소했다고. 예 취소하고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자 요미우리 신문에서 야 이거 지소미아도 좀 풀어 뭐 그리고 이제 그 뭐 유네스코에 올라가는 이 뭐 사출강사 뭐 이런 것들도 좀 니네가 좀 조용히 입 다물었으면 좋겠고 뭐 방사능 오염수 뭐 이런 것도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그 초계기가 한번 왔었거든요. 일본의 초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레이저로 공격을 했나 봐요. 그 부분 사과해. 뭐 이런 계속 이거 저자세로 나가니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윤석열이 뭐 이런저런 뭐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냐? 아무 반응 없었어요. 뭐 예전에 했던 그 뭐 반성 뭐 사과문을 계승한다 뭐 요런 정도의 옛날에 했던 말 되풀이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일본은 그러니까 아무 절대로 속 시원하게 사죄를 안 했어요. 다 뭐 그렇죠 그렇죠. 통석의 염이 네, 어떻고 네, 내가 미국 방송 하나를 들어봤거든요. 진정한 사과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이거는 국가간은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자기의 진짜 사과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사과가 될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아직도 일본은 대륙 진출하고 그게 계속 있잖아요. 그 야유기.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뿐만이 사실 아니라. 필요가 없대잖아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사과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옛날 걸 사과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 국방력을 늘려가지고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고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사과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독일 같은 경우는 사과도 하고 나치 전범을 끝까지 색출하잖아요. 정부가. 그리고 네. 정권이 몇 번씩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기민당 뭐 연합 정권이긴 하지만 근데 일본은 그 극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사과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고 대륙 진출
식민 정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게요. 네. 또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한마디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란 사람도 자꾸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무뎌지는 거, 그거를 노리는 것 같고 너무 걱정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뭐, 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을 안 해주니까, 뭐, 사실 저는 양희님이 지난주에 윤석열이 독도도 그냥, 야, 줘버려,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지켜보자 그랬는데, 우려가 현실로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3.1절에 와서 과거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독립투사들을 모조리 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 바보로 만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네. 네, 벌써 바보 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독립운동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 쳐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들, 누나들, 누이들, 동생들 잡아가고 그러면 노동력 착취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 바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자유, 번영, 평화, 뭐 이런 얘기들로 자꾸 자기의 주장을 미화하는데, 그런 것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자유, 평화, 뭐 이런 것들 번영 말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염사유씨님 미국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폭스 이야기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예, 지금 아까 너구리님이 그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자, 계속해서 이 미국의 언론의 문제 얘기하는데 이 한국의 언론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는 팍스뉴스가 2020년 대통령 선거 다 알면서도 트럼프가 진 거 알면서도 나중에 트럼프 선거 조작됐다 해가지고 16억 불짜리 명의훼손 소송에 걸려들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도미니언이라는 회사가 아주 명예가 훼손당했기 때문에 팍스뉴스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은 거죠. 네네네. 제가 잠깐 껴들어서 말씀 덧붙이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는 그 투표, 용지를 이제 개표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 한번. 예, 아무 측에서, 근거도 예. 없이 그 회사가 잘못됐고, 다 사기를 쳤다. 선거 결과를.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케빈 맥카시가 하원 의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원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갖고 있던 자료들 있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련된 자료가 총 분량이 약 4만 5천 시간이랍니다. 4만 5천. 그러니까 막 각 이 사람이 CCTV에 찍고 저 찍힌. 사람이 찍고 CCTV를 찍고 막 그런 거 있죠. 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모으면 4만 5천 시간의 비디오래요. 거의. 그러니까 방대한 분량이죠. 예. 케빈 맥카시가 이거를 디펜던트, 그러니까 1월 6일 의사당 폭동의 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이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의장이 되기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2월 말에 결국에는 그 4만 5천 시간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자료를 박스뉴스한테 줬어요. 아, 폭스뉴스에게만? 예, 다른 언론도 CNN을 비롯한 다른 언론도 야, 자료를 공개하려면 우리한테 다 줘야지 왜 박스뉴스한테만 주냐? 그러니까 음, 아, 당신들에게도 다 줘야지 물론 하고 나중에 줄 거야라고 하고 시기는 못 박지 않고 그리고 일단 박스뉴스한테만 줬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터커 칼슨 있죠? 이 박스뉴스 앵커가 1월 6일 사건에 관련된 그 자료를 방영을 했어요.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음, 그런데 1월 6일 폭동 사건이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런 부분만 다 반영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보였던 그 QAnon 샤먼이라는 사람 있죠? 인디언 추장같이 막 네네네. 한 사람. 그 네. 사람도 뭐 큰 폭행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그 의사당으로 난입하는 장면 중에 경찰이랑 뭐 하는 뭐 음성이 없는 그런 얘기들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 폭력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경찰하고 경비원하고 대화하면서 들어가잖아. 잘 봐라. 이런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평화롭게 집회하는 부분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이 제뉴어리 6 의사당 폭행 사건은 전혀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화면 중에 그 한 어머니 모습이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그 당시 의사당 경호를 맡았던 브라이언 식닉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이 사람이 이 폭동 사태에서 이거를 막 제지하고 하다가 몸싸움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날 충격받고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터커 음, 칼슨이 뭐라고 했냐? 아, 그 브라이언 싱님 너무 과도하게 행동했다, 걔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에 뭘 그렇게 경관이 거의 날뛰다시피 하다더니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었지 않냐, 다음날. 그러니까 그 경관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터커 칼슨은. 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 아, 새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예. 어,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리고, 평화로운 시위라도 그렇지, 그걸 무단으로 들어가는데 저지를 어떻게 안 할 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맥칼시가 이 터커 칼슨 같이 이렇게 아주 2020년 선거 투표도 지가 트럼프가 진 거 알면서도 선거부장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네네. 화에서. 그러니까 바로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방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이 야, 맥카시 하원의장 그 자료를 그렇게 덕커 칼슨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준 거는 잘못이다,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음, 상당히 많은 공화당원들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 박스뉴스 그러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렇죠, 21세기 그렇죠. 박스사 뭐 영화도 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회사 오랫동안 전통을 가진 회사 박스뉴스가 거짓말 칠 줄이야. 음,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믿잖아요. 저렇게 큰 회사가 어떻게 그렇죠. 거짓말하겠냐라고. 음,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한국 언론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언론을 접할 때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뭐, 미국도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게 미국에서 못된 것들을 한국에서 다 베껴서 하는가 보다. 그런데 뭐, 그 이런 정도가 너무 생각도. 심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는 너무 티가 나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과장하거나 약간 뭐 뒤틀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하겠는데 손바닥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그냥 너무 슬퍼요. 아름다워야 할 세상이 도대체 아,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게 그냥 음, 참 안타깝네요. 네. 뭐, 사람들은 뭐 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있지만, 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언론사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실 때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누가 이거 좋다 그래서 보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미국 정치농장은 한국, 미국 이렇게 두 경우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말 끝까지 그 잘못된 언론, 그 잘못 알려지는 사실들, 뭐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죠. 우리는 양쪽 나라에서 살고 보고 듣고 있는 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좀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해관계에 걸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왜곡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는 이 진실만을 전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 정치농장을 믿어주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보다 몇 분이 소수분들이 들어도 좀 많이들 그런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염소 아저씨님, 양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